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역할을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장이 너무 올라서 나는 언더퍼폼. 네,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른 날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 다른 주식 심히 못 써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일 심했던 게 2018년도. 2018년 삼성전자 혼자 18인가 17년인가 헷갈리네. 그때 삼성전자만 고공행진하고 다른 주식 싹 죽었거든요. 네, 반도체 17년 사이클 때 엄청 올랐죠.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서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손가락 다 빨았죠. 삼성전자 없는 사람들은 바보였었어요. 특별히 바이오 있는 사람들은 다 도탄에 빠졌고 2016년에 바이오 없는 사람 도탄에 빠졌고 네. 2018년인가는 삼성전자 없는 사람 도탄에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이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또 남의 힘으로 올랐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아직 파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한 구독자 한 150만 좀 이렇게 됐으면 우리 말을 믿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안 팔고 잘 버티셨을 텐데 조금 그 부분에서는 채널을 작은 게 좀 아쉽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렸었는데 네. 실제로 마이크론이 그렇게 8% 가까이 오르는 걸 보니까 이제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왔죠. 네. 네. 외국인들도 뭐 외국인이라고 뭐 대단한 게 있나? 뭐 똑같지 뭐 투자자 입장에서. 네. 걔네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전기전자 테크 잘 몰라요. 우리보다 잘할 수가 없어. 우리는 산업 전체가 테크니컬한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해도 훨씬 빠릅니다. 걔네보다. 네, 수급 영향은 참 큰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4,3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하이닉스는 2,8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제일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가 1.4%, 코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2.5% 차이야? 예, 거의 2.5% 차이 났어요. 코스닥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주도주군이 나오면 테마는 죽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도주가 나오면 테마는 죽습니다. 주도주가 없고 시장의 흐름이 없으면 테마가 승이에요. 근데 주도주가 나오면 테마가 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코스닥의 이제 상위 업종이 바이오가 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또 콘텐츠가 게임주가 네. 엄청나졌었죠. 게임주와 바이오와 게임주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이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코스닥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콘텐츠도 지금 영향이 있는데 오늘 그쪽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 많이 갈렸어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이랑 코스닥의 그 업종들이랑 많이 갈렸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얘기를 먼저 하면요. 투자 자문사 해외에 이제 에버코어라는 데서 디램 가격이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냈고요. 시티그룹에서도 디램 가격은 이제 조정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이크론이 급등했는데 디램 가격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빠졌거든요. 한 1% 가까이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내년 초반 정도에는 반등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게요. 그죠? 이 반도체는 정말 너무 많이 땡겨. 아니 2분기에 저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사실 1분기부터 반등해야 되거든. 지금 4, 4분기잖아. 근데 벌써 반등을 해. 그래서 6개월 선행 정도? 거의 6개월이죠. 이건 진짜 많이 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추가적인 수요 쪽에서 충격이 생기지만 않으면 현물 가격 약세는 뭐 이제 더 이상 주가를 하락시킬 요인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좀 보수적인 전망을 했었는데 그래도 4분기가 애널리스트 예상보다는 메모리 가격이 좀 덜 나쁘다. 그리고 1분기는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내년 생산업체의 낮은 재고와 클라우드 서버 강세로 다운 사이클은 짧아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밸류에이션 점검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PBR이 1.4배, PER이 12배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동종업계에서 밸류에이션 참 매력적인 것 같고요. IT 섹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PER이 12배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싼 편입니다. IT 섹터에서도 뭐 하드웨어가 있고 반도체가 있는데 하드웨어보다 반도체가 훨씬 더 싼 상황입니다. 지금. 마진율 막 40% 50% 되는데 되게 웃기는 건지 아시죠? 우리끼리는 알지, 그지? 마진율 40% 나오는 업종이 퍼십이 참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휴, 네. 네, 그래서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오늘 저 하도 열받아가지고 KBS 라디오 잠깐 나왔어요. 김방희의 하는 그 프로그램 나갔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지수 넘어가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KBS 가야지 사람들이 많이 들을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거기 가서도 역사를 하고 왔습니다. 또 울컥할까봐 많이 눌렀어. 한국 시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막 울컥할까봐. 네. 잘 참였습니다. 예, 그리고 파운드리도 이제 곧 테일러 씨로 사실상 결정이 됐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 내로는 아마 확정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7%, 삼성전자 5% 올랐고요. 기타 뭐 소부장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두 자릿수나 상승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넷플릭스 지옥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남들이 봤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앞에 좀 보다가 이거 오징어 게임보다는 조금 약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전 2명한테 들었는데 2명이 다 별로라고 했는데 근데 결과치는 글로벌 1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한국 콘텐츠들이 너무 상위권을 휩쓸다 보니까 지옥도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한 6일 만에 달성했던 1위 기록을 네.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슈죠, 그래도. 근데 이제 제작사 제이 콘텐트리 그리고 특수효과 담당했던 덱스터는 시초가가 좀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재료선을 작용해서. 끝났어? 네. 아, 빠르다. 진짜 빠르다. 한 이틀은 갈 줄 알았는데. 예. 네. 뭐 제이 콘텐트리 오늘 7% 하락했고요. 덱스터는 13% 하락. 이거 아침 시초가에서 잡은 사람은 완전 그렇죠. 넉나갔네 지금. 예, 두 자릿수로 상승했었으니까 그때 잡았으면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덱스터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이탈이네 이거. 네. 와. 뉴가 16% 하락, 쇼박스가 한 6%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 5% 하락, 에이스토리 6% 하락.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했고요. 오늘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 전부 다 약한 걸 봐서 ETF 매도세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영향이 네, 있겠죠. 뭐 게임 콘텐츠, 엔터 업종들이 이제 메타버스 ETF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최근에 오를 때도 다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좀 동조화된 모습이 좀 강하게 보입니다. 게임주들도 많이 하락했는데요. 게임빌이 13% 하락, 컴투스 5% 하락, 카카오 게임즈 10% 하락, 크래프톤이 5% 하락 했고요. 2차전지 섹터도 많이 빠졌습니다. PNT 15% 하락, 솔루스 첨단 소재 12% 하락, LNF 6% 하락, 대주전자재료 5.5% 하락, 에코프로 4% 하락. 엔터주는 좀 그나마 나왔습니다. SME 4.6% 하락, YG엔터 2.7% 하락, JYP 2% 하락, 하이브 2% 하락. 네, 오늘 이 2차전지 게임 컨텐츠 엔터가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내렸습니다. 이거 갖고 있었으면 끔찍한데. 제일 최악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잘 들고 있다가 그저께 최근에 지난 주말에 팔아서 메타버스 사야겠다 하고 넘어간 사람. 예, 물론 오늘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한 게 메타버스의 뭐 끝이라고 할 수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굉장히 많이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그러면 3일 만에 25% 빠졌네 거의. 저쪽 올라간 것까지 감안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팔고 이쪽으로 왔으면 한 20%는 빠진 거네. 그렇죠. 예. 하루아침 날벼락입니다. 예. 그래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도 안 깨지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느리게 움직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게 꼭 빠르게 오르려면 아예 빠르게 움직이든가, 그죠? 아예 빠르게 움직이든가 아니면은 그냥 느릿느릿 움직이든가. 지난 주말에 확실히 시장 분위기 질은 바뀌었었죠. 뭐 PCB 업체라든가 이런 전력 반도체 이런 조그만 칩 주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 한 주간 좋았었는데 약간 잉태가 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네.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역시 또 20일이 넘자마자 바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수출이 27% 상승을 해서 398억 달러 나왔고요. 품목별로는 선박 수출이 250% 증가를 했고요. 반도체 32%, 석유 제품 113%, 컴퓨터 주변기기 51% 증가했는데 자동차가 한 2% 감소했습니다. 네. 수입은 이제 42% 정도 증가한 397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7,3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였습니다. 순흑자가 확 줄었네. 수입이 워낙 많이 늘었네. 네, 수입도 네. 많이 늘었죠. 네. 품목별로는 이제 원유가 118% 제일 많았고요. 반도체 31%, 가스 167%, 에너지 업종이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근데 승용차는 25% 감소했습니다. 못 만드니까. 네, 뭐 반도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수출 2% 감소, 수입 25% 감소하면 자동차는 순수출로 따져 보면은 꽤 많은 차이로 좋다는 건 뭐냐면 현대 기아차의 지금 생산 캐퍼가 아주 안 좋은데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낫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수입차가 최근에 많이 안 들어오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가 좋았다는 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내수 시장은 더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25%만큼 물량이 덜 들어왔으면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국내 차를 살 테니까 살 때 뭘 사? 제네시스를 사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수입차하고 이제 비슷한 경쟁 관계에 있는 건 고급 브랜드니까 제네시스. 아니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거밖에 안 팔어. 아, 야가서 알잖아요. 그때 우리 했잖아. 그렇죠. 아반떼 7개월 기다리셔야 되는데 소나타 12개월 기다리셔야 제네시스 하나 있는데 하나 갖고 가실래요? 이런 거지. 그렇죠. 야 그래서 올랐구나. 사실 수출주는 걸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여러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 셀은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혔고요.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는 이제 파트너들과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도 양산을 목표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인도네시아 지금 생산 공장 짓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개발엔 참여하되 하드웨어를 직접 생산하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GV70을 시작으로 직접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을 한다. 그거를 내년부터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은 아니고 생산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네. 오늘 근데 현대차가 4%나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가 2%, 현대모비스 4%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올랐지, 자동차 올랐지, 전기전자 올랐지, 뭐 게임 셋인 거야. 이러면 지수는 그냥 막 빵빵 뛰는 거죠. 그렇죠. 오른 종목보다 오늘 떨어진 종목이 더 많지 않아요? 양심 합치면 확실하게 많고 떨어진 종목이 많습니다. 거래소도 떨어진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만 해도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대형주 갖고 있으신 분 외에는 시장 흐름 이상하기는 거의 어려웠다. 대형주 갖고 있는 분은 시장 이상 했을 것이고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시장 언더 했을 것이다. 그나마 플러스 났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 삼성전자 이런 상승세가 계속 가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삼성전자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 그러지 마세요. 남잘 되는 거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온 상승인데 그렇죠. 그래. 또 너무한다. 오래 기다리신 분은 참 뿌듯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엉덩이로 지금 지진 게 얼만데 엉덩이 지금 물집 잡혔어요, 다들. 하도 지지고 있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페루에서 조건부 사용 허가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뭐 급등은 아니지만 셀트리온이 1% 상승, 헬스케어가 2% 상승, 제약은 그대로였는데요. 오늘 백신주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5% 하락, 유바이올로직스가 4.3% 하락. 예, 백신주들의 하락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른 뭐 새로운 소식이 나와야 될 텐데 생각보다 좀. 근데 백신 계속 맞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오늘 금리를 보면은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400 정도 상승을 했고 10년물은 좀 그대로였는데요. 금요일날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기준금리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확실시. 네, 오히려 좀 추가적인 내년도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서 은행주들은 또 추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1.5% 하락, KB는 0.5% 하락, 하나은행 0.2% 하락했는데 우리금융이 한 2%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영화 관련돼서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15% 지분 중에 한 10%는 이제 민영화 예상인데 오늘 그 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가 4%를 가져가고요. KTB 자산운용이 2.3% 가져가고 얼라인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1%, 두나무도 1%. 세상에. 그리고 우리금융 두나무가 1% 갖고 한다고? 예. 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꼴이네. 그렇죠. 대박이다. 이제 두나무도 거의 이제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자체가. 와. 가상화폐가 지금 은행 지분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1%긴 하지만. 네, 그렇죠. 대단한 뉴스죠. 예, 그리고 뭐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사업자 신고를 이제 받아줬거든요. 네. 그 소식에 이제 빗썸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도 7% 상승을 했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자체들도 점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 뭐 세금 매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박이다. 그럼 저기 확실히 NC소프트 5천억은 비트코인에서 벌은 친구가 온 거 맞는 것 같다. 주변에 수백억씩 버는 사람은 종종 보인다면서요?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같은 젊은이로서 고리타분한 주식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함은 없으신가요? 아쉬움은 있죠. 네.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네. 보통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음.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기회를 놓쳤습니까? 2017년에는 놓쳤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수백억대 부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큰 상승을 기록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가 사실 왔었는데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3, 4번 한 번 더 남았네? 예, 한 번 더 남았죠. 그럼 폭락할 때 살 거라? 그건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폭락한 데서 한 대 더 빠지면? 이제 마지막 끝이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보고. 네. 코인으로 이제 돈 번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생각 드시나요, 요즘? 그렇게 교과서 쪽으로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저는 그건 그분들의 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의 길을 갈 겁니다. 원래 복리라는 게 느리게 키워지지만 키워주고 난 다음에는 느리지만 빠른 거잖아요. 눈덩이처럼. 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오래 살겠다. 이게 저의 전략이에요. 90살까지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살까지만 살면 제가 원하는 걸 훨씬 이상 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투철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면서 저는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따 연합인포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